안녕하세요. 유레카 통계화 분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레카 설문조사 기능 중에 있는 응답 및 중복 검증에 대한 기능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 응답 및 중복 검증에 대한 이용 방법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제 활용 예시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설문조사에서 이제 개요를 작성할 때 그 응답 및 중복 검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부분에 응답 및 중복 검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람이 2번 이상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방지를 이메일로 할 것인지, 학번으로, 사번으로 할 것인지, IP로 할 건지, 아니면 기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건지 이용자분들께서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학번, 사번을 이용을 하신다고 할 때 이렇게 학번, 사번으로 해놓고 이제 모든 조사 등록을 마치시고 한번 설문지를 실제적으로 한번 응답하는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설문지에 이제 응답자들은 학번, 사번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동일한 사람이 처음에 응답을 할 때는 나는 1학년 1반 1번 이렇게 응답을 하고 중복 체크를 하고 설문지를 이제 완료를 하면 그 다음에 응답을 2번 응답을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같은 사람이지만 처음에 응답할 때는 이렇게 1학년 1반 1번 이렇게 입력을 했었는데 두 번째 응답을 할 때는 1학년 1반 1번이라고 이렇게 숫자로만 1101 이라고만 하고 중복 체크를 하면 설문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은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중복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 검증을 하실 때에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제 개요 수정에서 이렇게 중복 검증을 학번, 사번으로 하신다고 하면 조사 소개나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공문을 통해서 안내 자료를 발송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안내장이 나가신다고 하면 이 중복 검증을 안내할 수 있는 곳에 계속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 소개에 중복 검증 그 방식을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학번, 사번으로 저희는 해볼 거니까 중복 검증 학번, 4번 입력 규칙 이렇게 해서 1학년 1반 1번일 경우에는 경우 1학년 숫자로만 1101로 입력하라는 이렇게 안내 문구를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 문구는 여기 조사 소개에도 적지만 안내문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공지를 해주시면 더 정확한 중복 검증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사 소개에 적어주시고 더 강조를 해주실수록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색깔도 좀 바꾸셔가지고 이제 조사 소개와는 별도로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적으면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실제 설문지에서 볼게요. 조사 소개에 우리가 이렇게 공지를 해놨고요. 이제 수정하기를 한번 해주고 실제 설문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제 설문지에 이렇게 보여요. 중복검증 학번, 사번 입력 규칙 저희가 방금 조사 소개에 입력한 것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보게 되면 그럼 나는 1학년 1반 10번이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야겠다 라고 더 이제 응답자들이 한 번 더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중복검증 기능을 사용을 하시던지 간에 이렇게 조사 소개나 다른 안내문 같은 곳에 공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뭔가 입력을 해야 되는 것 외에도 중복검증에는 저희가 IP 방식도 있는데요. 이 IP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활용 팁에도 적혀져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유레카 활용 팁에 설문조사 팁이라고 해가지고 응답 및 중복 검증이라는 편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방금 알려드렸던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IP 방식은 보시면 공용 IP 사용처에서는 IP 방식 선택 금지라고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컴퓨터실이나 이렇게 공통의 공간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응답을 하실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모아놓고 동시에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런 컴퓨터실에서는 IP가 동일한 IP로 방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응답을 해버리면 그 다음 학생들은 모두 응답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실이나 공동 I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IP 방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 조사를 하실 경우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카페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이제 계시다가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사용을 해서 응답을 하실 수가 있어서 와이파이의 IP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중복검증을 IP를 해놓으시면 응답자들이 응답하려고 했을 때 나는 응답에 이미 불가능하다라고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IP 방식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메일 주소라든지 학번 4번, IP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중복 검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응답자들은 이 학번 4번을 이제 입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선생님들께서는 확인하고 싶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집단에 어떤 리스트가 있어서 누가 입력을 했는지 나는 확인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 데이터, 중복 검증을 한 데이터가 어디로 보실 수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화면이 관리자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관리자 화면이라고 하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응답자 수 확인하기라고 있습니다. 응답자 현황에 이제 몇 명이 응답하고 있는지 숫자가 보이고요. 옆에로 보시면 응답자 수 확인하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지금 학번 4번으로 응답 검증을 해놨기 때문에 그 학번에 대한 정보가 응답자 현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가 응답을 했는지 궁금한 조사이거나 어떤 중복 검증을 했던 데이터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면 이 응답자 수 확인하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는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응답자 수 확인하기 데이터도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 및 중복 검증은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응답자분들이 이용을 하시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거에 대한 내용도 활용 팁에 저희가 작성을 해 놓았는데요. 유레카 활용 팁 게시판에서 37번 게시글을 보시면 응답 및 중복 검증 실제 활용 방법이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주로 많이 쓰이는 방법들을 적어 놓았어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이 기타에다 체크를 하고 휴대폰 번호 뒷자리에 해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한번 실제적으로 해볼게요. 자, 이 개요 입력을 하는 데에서 기타로 체크를 하세요. 이 이메일 학번 4번도 아니고 IP도 아니고 나는 휴대폰 번호 뒷자리를 이용을 해서 중복 검증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에다가 휴대폰 번호 뒷자리라고 해놓고 여기서도 꼭 예시를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가로하고 예라고 해놓으시고 뭐 1, 2, 3, 4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다도 적고요. 마찬가지로 조사 소개에도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중복 검증, 휴대폰 번호 입력 규칙 해놓고 뒷번호 자리만 적어주세요. 예시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더 이제 응답자들이 확실하게 어떻게 적으라는 거구나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휴대폰 번호일 때는 사실 뒷번호 자리만 적을 때에는 그래도 이렇게 예시가 없어도 그냥 숫자 4개만 적으실 텐데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전부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에 010부터 끝자리까지 입력을 하셔야 될 때에는 누구는 하이픈도 넣으실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숫자만 쭉 연달아 적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서 설문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저희가 중복검증 기타에다가 휴대폰 번호 뒷자리 예 1, 2, 3, 4라고 적었던 게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사 소개에도 한 번 더 적어놓은 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즘에 선생님께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업무 포털 아이디를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방식은 아무래도 교직원 대상으로 할 때 국한되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교직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하실 때 이메일도 약간 개인정보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휴대폰 번호도 그렇고 그래서 업무 포털 아이디를 이용해서 중복 검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직원 대상으로 할 때 아무래도 많이 사용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중복 검증을 하셔야 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도 보니까 중복 검증도 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응답자의 세부 사항도 필요할 때 이렇게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학생의 이름과 학번을 적으라고 했을 때 누구는 학번부터 적고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띄어쓰기를 한다든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중복 검증 데이터가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시처럼 학생의 이름과 학번 해놓고 홍길동 짝대기 1111 이렇게 적어라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실 때에는 더더욱 조사 소개라든지 안내문 이런 데에 곳곳에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것처럼 중복검증은 이메일 주소, 학번, 사번, IP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 외에도 기타로 해놓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형식만 잘 안내를 해주신다면 중복검증 기능을 아주 원활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은 유레카 이용자 지원의 유레카 활용 팁에 보시면 실제 사용 방법은 37번 게시글에 설문조사 팁, 응답 및 중복검증, 실제 활용 방법과 그리고 기본적인 중복검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23번 게시글에 설문조사 팁, 응답 및 중복검증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이 영상과 더불어서 저희 게시글도 같이 보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